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 톡! 저는 돈을 잘 벌었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야단 맞으러 나온 배한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정비 중에 하나죠. 보험에서 새는 돈을 찾아볼 차례인데요.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네.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님. 네. 예. 저 우리 배한숙 씨 보험을 이제 직접 설계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예. 왜 표정이 왜 이러세요? 이런 말씀을 저기 선생님께 드려도 될까 싶어서. 한마디로 어떻게? 예. 지금 한마디로 지금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이다. 아이고. 앞엔 적이 있고. 진퇴양난 이런 말 잘 안 쓰시잖아요. 맞아요. 저 이런 말 잘 안 쓰죠. 예, 예. 자, 대체 그 사자성어까지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그 가족의 보험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 단촐하죠. 아, 이게 끝인가요? 끝입니다. 네. 와, 처음이다. 네, 처음이죠. 아니 남들은 예. 너무 많아서 보통 한 탈인데 열 몇 개씩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제출한 거 저 빠져 있는 게 아닌가요, 혹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할 때 선생님의 이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각 가입되어 있는 보험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선생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 보험은 총 이 3건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신 거예요? 보험 정리를? 몰랐어. 저것도 몰랐어. 지금 보니까는 저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러는 거지. 네. 난 다른 집만큼은 돼 있을 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셨구나. 난 터무니없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보통 반대 경우잖아요. 보통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저렇게 많았어라는 이제 중복되는 것도 걱정인데 많고. 오늘 선생님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없었어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그럼 일단은 뭐 단촐하지만 예, 예. 보험 점수를 매겨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보험 점수는 25점 드리겠습니다. 25점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네요. 100점 만점에.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점밖에 못 드렸고요. 아드님의 경우에는 40점으로 정말 매우 박하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런 점수가 나온 거죠?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 보험이 조금 부족한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3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 이런 쪽에 대한 보장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야. 네. 죄송하지만 또 실손의료비마저도 국민보험이라고 하는 실손의료비도 지금 없는 게 매우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건 진짜 싶습니다. 꼭 필요하잖아요. 살면서. 그럼요. 이러다 또 보니까 탄 거는 있어요. 제법 이렇게. 그렇죠. 만기가 돼서 받으신 게 네, 있다 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끝난 거거든요. 보장이.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네, 아쉬운 네, 네.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 빨리 그 진단 결과를 보고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보험 리스트 진단 결과입니다. 배한성 씨 가족에 총 아들 왜 가입되어 다 있는 빨간색이야? 6개의 보험 중에서 정리가 3건이고요. 유지하실 건 3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들은 다 정리네요. 선생님은 되게 잘 드신 건가요, 그럼? 근데 환납이 2개가 있으니까 뭐 유지는 당연한 거고 2개는. 선생님 보험은 잘 들었다라는 거는 연금은 잘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셨는데 상해보험이세요. 그래서 상해로 인해서 골절이 일어나거나 네. 이랬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원래 원칙은 이게 이제 1년납 1년 갱신이어서 해지를 해야 되지만 좀 연세가 있으다 보니까 이제 골절이 일어날 경우가 좀 있으실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를 좀 추천드렸고 또 하나 갱신이 되더라도 상해는 그 발병할 확률이 낮아요, 질병보다.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률이 낮기 때문에 그 2가지의 이유로 유지를 추천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보완을 꼭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죄송하게도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약간 3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돼요.
첫 번째는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은 있으나 보장 구성이 매우 부족하고 약하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또 혹여라도 과거력이 있거나 병원 간 적이 있으시게 되면 보험 가입이 또 어렵거나 그런 건 뭐 네,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라는 게 잡힐 수도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암보험 보장금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매달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20년간. 아니면 2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은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크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네. 떨어진다. 어.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의료비 통장 하나를 만들으셔서 거기다 병원비 활용용으로 매달 저축을 하시는 게 의료비 통장에. 예, 예. 보험료로 나갈 금액을 거기다가 자동이체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래서 나으실 아플 것 때 그 같아요. 돈을 사용하시라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65세, 70세 이후에 가입하실 수 있는 실손보험의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현행 보험사에서 그 연세가 이제 좀 넘으시면 네. 건강검진을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만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는 종합 검진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네. 뭐 당뇨, 고혈압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오히려 희소식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 하는 말만 계속 들었는데 그러면 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선생님처럼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검진 상태가 매우 좋다. 네. 이러신 분들은 노후 실손보험이나 갱신형 보험을 적정하게 활용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용으로 쳐도 월 대략 한 15만 원 내외에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건 뭐 집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했던 거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못한 거예요. 모든 책임이 뭐 집사람이나 아이한테 돌릴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정말 중심이 흔들려서 관리를 못했다는 걸 아주 그냥 절감을 하게 되네요. 뭐 이런 걸 아내가 잘할 거라고 또 남편들이 생각하는데 저만 보더라도 아내들이 관심이 없구나 모르면은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네.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 2건이 2000년 전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연금액으로 선생님의 의료비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머니톡의 핵심 사항은 네. 선생님의 연금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 이거를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의료비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고 맞아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연금 준비가 잘 되면 그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 무조건 보장성 보험 무로 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금보험이 2개잖아요. 네네. 이미 또 완납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요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네네. 예. 그 우리 아드님 보험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29세 미호님 아드님한테 종신보험이 2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종신보험은 종신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이지 네. 아드님이 실제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큰 혜택은 받지는 못해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암 진단비도 1,000만 원 이하로 작게 설정이 되어 있고 2대 진단비인 뇌질환이나 심장에 대한 진단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지만 좀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유니버셜 케어 종신보험이 있잖아요. 네. 이 유니버셜 케어 종신보험이 CI 종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장받기가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아주 더 어렵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 17개 보장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CI 구성에는. 근데 요거를 17개를 다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보장한다. 최초 빨리 걸리는. 그리고 나머지 16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좀 정리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 또 아드님 이름으로 또 연금보험 한 건을 미리 잘 가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도 저희가 꼭 조금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 2.5%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드님이 가입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점의 이율은 2.3%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금리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시중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입했을 때는 월 한 25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저 보증으로 떨어지게 되면 연금이 1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서 65세까지 가져가게 되면 65세 시점의 환급률이 103%. 그러니까 이자가 3%밖에 안 되네. 그래서 총 받아갈 수 있는 이자는 규모로 따지면 약 440만 원 정도. 좀 정리를 저희가 해야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괜찮으시죠? 저희 표정 때문에 저는 참 이게 가까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지금 안 괜찮으시는 게 보여가지고. 대부분 예. 이렇게 의뢰인들이 나오시면 다 비슷한 표정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법을 좀 찾아왔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있죠. 네. 예. 모니터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싹 바꿔드릴게요. 네. 리모델링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플하죠. 네. 근데 뭐 많이 든다고 또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필요한 걸 보장은 많이 받고 금액은 다운시키는. 네, 그래서 예. 선생님의 보험은 지금 뭐 보완을 하게 되더라도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치. 보장성 보험으로 보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미래 설계를 저희가 훨씬 더 조금 중점 두고 짜왔고요. 다행히 또 아픈 데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 혹시라도 70세부터 100세까지 좀 보험을 보장을 받고 싶다 한다면 보험을 언제쯤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늦어도 50대 중반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이제 진짜 우리도 핸드폰 사면 처음부터 드는 것처럼 진짜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건데 만약에 배한성 씨가 20년 전에 보험을 만약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뭘 들면 좋았을까요? 건강하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손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셨어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 요 부분들이 좀 적정하게 보장되는 건강보험 정도가 필수적인 선택이다. 대략적으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요 정도 두 가지의 보험만 있으셔도 큰 무리 없이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 보험료의 지출은 대략 한 15만 원 내외 요 정도의 비용으로도 충분한 보장 내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바쁘게 살고 있는 거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꼭 챙겨야 될 거를 놓치고 막 이런. 그래서 이 내 삶이 이거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약간의 그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저의 연령대와 비슷한 분들께 저처럼 이렇게 그냥 엉터리로 살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네요. 오늘 저는 전도사로. 근데 어느 분은 또 반대로 쓸데없는 보험을 비싸게 많이 들어놓으셔서 이때까지 너무나 큰 돈을 그렇죠. 이렇게 네. 정말 새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게 낫나요? 뭐가 나요? 낫기는. 정답은 없는데요. 예. 50대 되신 분들이라도 네.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50대 중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예.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점검을 꼭 받아보고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보험을 저희가 준비할 때 가장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보험 증권을 보시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라고 들어가 있는지 또 허혈성 심장 질환이 들어가 있는지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지 예. 이런 용어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적게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든 무조건 점검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그 아드님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드님 보험 같은 경우에도 종신 사망보험금 외에 중요한 뇌질환, 그다음에 심장질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래요. 가장 맞아요. 필수 필수 그쵸, 보험이 그쵸. 깨끗하게 바뀌었네. 그런데 이 예. 같은 보험료로 중요한 암 진단금 3천만 원과 네.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씩 풀로 넣어드렸고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넣어서 보장하는 100세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여기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드님의 보험은 이 두 가지로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내역의 보험료가 월 8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선생님 나이가 되더라도 아드님은 보험 걱정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완책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율이 너무 낮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는 변액연금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전제 조건은 연금 전환 시까지 이 상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5% 확정 금리를 해주는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고 25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65세 이후부터.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바꾸게 되면 매월 46만 원으로 연금 수령 금액이 확 그러네, 확 바뀌어집니다. 늘었네요. 바꿀 아이고, 수가 우리 있겠습니다. 늦둥이 아들 보장됐네요. 아니 모니터 왜 이제 만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50세 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네. 자, 그럼 우리 배한성 씨 보험 리모델링에서 찾아낸 새는 돈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새는 돈 얼마일까요? 전 뭐 정신이 없네. 하도 이게 얻어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 새는 돈이 많아야 좋은 거래. 자, 새는 돈 얼마입니까? 아, 돈 받을 시간 되니까 네. 또 얼굴에 또 만면에 그럼요. 미소가 가득하신데 아이고. 얼마입니까? 이야, 이거 박수를 치면 아니, 이걸 정말 이걸 빵원이라 그러죠? 머니톡 사상 빵원 처음인데 아니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박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인심이 사납습니까? 이건 좋은 거 같은데요. 아니 사실 네. 이제 없으니까 제가 뺄 게 없어요. 보험이 워낙에 아, 그럼 전문가들이 걷어서라도 줘야지. 네. 아니, 원체 이제 뭐가 뭐 계산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럼요. 다 뭐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새는 돈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역사고, 오늘은 선물이고, 미래는 미스테리다. 저거예요. 근데 정말 과거도 역사도 잘못 살은 것 같고, 오늘 선물도 잘못한 것 같고, 미래 미스테리라도 전문가분들한테 조언 잘 받아갖고, 네. 뭐 뭔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저희 가족 오늘은 색다른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네네네. 연예계 선배님이시고 저의 삶의 패턴과 조금 많이 비슷하세요. 이렇게 지르기. 그러니까 저도 딴 짓은 안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막 어디에 막 해갖고 막 망할 짓을 막 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막상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뭔가 이렇게 결과가 썩 이렇게 그렇지 안 해서 제가 따라하지 마. 아니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제 보험을 뭐 제대로 이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신 게 그게 어떻게 보험이네요. 보면, 예. 예, 예. 그냥 자기 보험을 잘 지켰다고 몸 보험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위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아무런 보장도 못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한 보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돈에 대한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배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이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미래 설계를 준비하실 때 매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면 납부하는 기간도 짧지만 거기서 떼가는 사업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보다는 목돈을 가지고 예금처럼 네. 한 번에 넣는 거치형 변액연금을 가입을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얼마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은 우리가 가입하는 금액마다 조금씩 다른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보유 금액이 한 금융자산으로 1억 정도 있으시다. 그럼 1억을 거치형 변액연금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매달 소득이 1,000만 원 들어오시는 부분들 중에서 한 600 정도 쓰시고 나머지 400 정도가 납으시잖아요. 네. 이 중에서 300만 원을 매월 그 상품에다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아, 1억을 넣고 그렇죠. 예, 예. 여윳돈으로 300만 원씩을 약 5년간 추가 납입을 이제 하시는 거죠. 한다면 예, 하시고 예. 나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우리 선생님으로 해주시고 보험 대상자를 저희는 피보험자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험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사모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이게 기본 테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피보험자는 꼭 아내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보험의 계약에 유지되는 조건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야 해요.
그런데 아내분을 내가 죽어줘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피보험자가 아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사모님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17살 정도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진짜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녀의 평균 수명이 보통 한 8년 정도가 차이 나니까 선생님과 사모님의 평균 수명은 한 25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계산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100세 때까지 그 연금액을 쭉 받으셨어요. 그런데 100세 이후에 사망을 하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그 연금액은 누가 또 받을 수 있냐면 아내분인 사모님께서 평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내분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되면 연금을 얼마를 받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네. 80세부터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네. 약 1,090만 원씩 매년 입금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년간 수령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이제 또 1,090만 원을 수령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다. 그렇게 되게 되면 총 수령하는 금액이 무려 4억 1,40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 차이 나는 얼마- 우리가 총 는 돈은 2억 4,4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억 7천만 원을 더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한테 가장 그래도 효과적인 플랜. 이런 변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내가 먼저 나이가 차이가 나더라도 아내가 먼저 사실 그 부분도 뭐는 가상 그쵸. 그렇죠. 네, 가상의 그렇죠.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선생님께서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혹 조기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최초에 보증되었던 2억 8,700만 원 중에서 수령하신 금액을 뺀 나머지를 네. 수익자한테 그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설정하신 원금보다는 꽤나 많은 금액을 보증받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네. 자, 근데 뭐 저기 또 선생님은 이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만약에 수익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나 일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소득이 없고 목돈도 없으신 분들은 그럼 연금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연금 포기해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가 굉장히 또 불안하겠죠. 네네.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네, 담보로 연금을 받는 플랜이거든요. 65세 되신 분이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신청한다. 그렇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88만 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기지론이라는 게 영모기지로. 네, 맞습니다. 이 88만 원은 언제까지 수령을 할 수가 있냐면 부부가 동시 사망할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상관없이. 나머지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까지 나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88만 원씩 수령하다가 한 10년만 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1억밖에 못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집을 평가했더니 똑같이 3억이에요. 어. 그러면은 받은 금액 1억 뺀 나머지 차액 2억 원. 이 2억 원을 상속인들한테 다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미래 설계가 안 돼서 두렵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택연금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떡하지, 나 노후 준비 안 돼 있는데 막 불안하시고 안정적인 또 수입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모든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